자, 여기 책으로 한번 볼게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인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 107조인데, 의사표시는 진위 아님을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란 얘기죠? 유효다 그런 얘기죠. 표시 내용 그대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진위 아닌 전항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할 거예요. 이건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비진위 표시는 그 밑에 사례에 보시면 갑이 사업 실패로 실의에 빠진 친구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하겠다고 하고 등기 이전까지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친구가 자꾸 자살하고 싶다는 거야. 집도 다 날아가고 애들하고 갈 데도 없고 나는 살아서 뭐해 막 이러니까 친구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돌려달라고 하려고, 예, 그래 내가 너한테 집 줄게. 들어와서 애들하고 같이 그냥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의 실제 의도는 증여가 아니고 을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이 경우에 갑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비진위 표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로 믿었으면 이건 뭐죠? 증여의 효과가 발생해서 증여의 법률관계가 형성돼야 되죠. 소유권을 친구가 취득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야 그거 너 네 마누라한테 허락 없이 네가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자식은 또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니?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너 준다 그랬으니까 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뭐가 돼야 되죠? 무효가 된다. 표시 내용이 무효가 된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제3자는 누구냐라고 하는데 제3자는 여기서 구분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 같이 구분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통정허위 표시예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로 한다. 그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여기도 이 항은 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통정허위 표시는 주로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 둘이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갑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실패했는데 남은 게 이 집 한 채야. 딱 집 한 채가 남아있고 여기는 가족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A가 이 사실을 알고 여기다가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제 집행하려는 사실을 갑이 알아차린 거야.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친구야, 네 이름으로 좀 해둬. 주변에서 이런 거 보셨나요? 친구 이름으로 좀 해둘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매매가 아니고 가짜 매매하는 겁니다. 가장행위 한다고. 가장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매매를 하고 있는 거야. 가짜 매매요. 진짜 매매가 아니에요. 가짜 매매하고 얘 이름으로 뭐까지 해도요? 등기까지 해줍니다. 자, 소유자는 갑이었죠?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고요. 이 행위는 진짜 매매요? 가짜 매매요? 가짜 매매야. 가짜 매매니까 매매의 효력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등기도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기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누구였었어요? 갑이었고요. 현재 을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구죠? 네, 갑입니다. 계속해서 갑인 거예요. 보세요. 매매도 무효였잖아. 등기도 무효였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변동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등기가 무효 등기인 거예요. 무효 등기니까 결국은 갑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가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친구나 또는 동생 이름으로 집을 명의 이전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의 소유권 자체가 동생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지만 표시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짜로 매매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건 아니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통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가장매매. 거기에 지금 통종 허위 표시와 그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요. 착오 109조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에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 정해놨죠. 네,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중요 부분이냐? 제가 뭐라 그랬지 아까? 경제적인, 재산적인 손실이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를 확고하게 해놓으면 착오에 관한 문제 나오면 잘 안 틀려요. 착오가 굉장히 어렵고 내용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및 중대한 과실인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기 사례 보세요. 중개 대상 목적물을 잘못 알고 소개했대요. 그래서 매수한 경우에 그럼 매수인에게는 중과실이 있는 건가요? 매수인은 전문가의 말을 믿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하지만 중개 대상 목적물을 잘못 알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되는 물건이 아니고 딴 물건을 샀다 그런 얘기잖아. 경제적 불이익은 있죠. 경제적 불이익은 있다고 보는 거고 중대한 과실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죠? 공장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왜 그럴까? 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무슨 토지 산대? 공장 건립용 토지를 산대요. 직업하고 관련이 있죠? 자, 잠깐만 고개 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 공장을 경영하는 자면은 공장을 경영해서 계속해서 공장 운영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한테 시끄럽다고 진정도 받아봤을 테고 냄새 난다고 진정도 받아봤을 테고 오폐수 나온다고 진정도 받아봤을 거라고. 그래서 경찰서에도 끌려가 봤을 테고 환경단체에서 또 앞에서 프랭카드 들고 아침에 또 사부님들 몇 분 나와갖고 또 막 노래 부르고 난리치고 이것도 겪어봤겠죠. 그래서 공장 건립용 토지를 지금 산답니다. 그럼 그 토지가 공장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관청이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다. 이해하시겠죠? 직업하고 관련이 조금만 있으면, 자, 그래서 코딱지 반만큼만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도 무조건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동기의 착오다라고 하는 건, 동기는 뭐야? 꿍꿍이의 착오죠? 꿍꿍인데, 여러분, 꿍꿍이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꿍꿍이는 바깥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동기의 착오는, 이 땅 봐라. 이거 꼭 개발될 것 같은데, 아니면 딴 데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갖고 와서, 야, 이걸 개발될 것 같다? 시가는 얼마야? 1억 5천이야. 근데 개발이 곧 된다고, 개발계획이 발표난다고 헛소문 듣고 와갖고, 개발계획 발표하면 5배 이상 뛰어버리잖아. 그러니까 2억에 사는 겁니다. 이거는 매수인한테 뭐가 있어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무슨 동기?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 5배 이상 뛰니까 그때 폭리를 좀 취해보려고 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는데, 개발계획은 그 땅이 아니고 옆에 땅이요. 그럼 여기는 지금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죠. 1억 5천짜리 얼마에 산 거야? 2억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죠. 그렇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뭘로 인해서 발생해서 지 꿍꿍이로 발생했다고. 그렇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 꿍꿍이에 의해서 발생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게 개발 계획이 있어서 1억 5천짜리를 2억에 산다라고 하는 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걸 상대방, 얘가 왜 1억 5천짜리를 2억 준다고 팔라고 하나? 하지만 물어볼 필요가 없죠. 1억 5천짜리를 2억 준다는데 뭐 그냥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면 글쎄 쓸 데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2억이면 팔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1억 5천짜리 2억에 판다, 2억에 산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파는 거야. 팔았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아니고 옆에 땅이래요. 그 매수인이 와서 야, 내가 사실은 1억 5천짜리를 2억에 살라고 했던 거는 여기다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뻥튀기해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개발 계획이 여기 발표 안 됐네. 취소하자라고 얘기하면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부터 얘기 안 했잖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러한 동기의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잠깐만 볼게요, 여기요. 이게 지금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설명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 거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을은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여기다가 땅을 사는데, 공장 짓는다라고 하는 걸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엔 전부 뭐가 있어? 아파트가 있는 거지.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공장 지을 수 있어요? 공장 못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 짓겠다고 덕하니 샀는데 관할관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여기다가 공장 못 짓는데 그러니까 을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감님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공장을 못 짓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 네가 여기다가 공장 지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뭐 아파트나 또는 조그만한 근린상가를 지으려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취소 못해. 빨리 사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래요? 에이 이런 동기의 착오가 생기긴 생겼는데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을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다가 전화가 다시 온 거야. 계약서 옆에 딱 보니까 계약서 밑에다가 딱 세 자 써놨어요. 공장용 이렇게. 공장용 이렇게 써놨대요. 공장용이라는 얘기 뭐죠? 여기다 공장 짓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동기가 지금 어떻게 돼서 표시가 됐잖아. 표시가 됐다는 얘기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시만 했지 얘하고 합의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합의는 안 한 거잖아요. 하지만 합의 안에서도 표시되어 있으면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네, 전화가 온 거야. 의뢰가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계약서 특약사항 두 번째 줄 보세요. 가로 열고 공장용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갑이 썼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표시만 되면 됐지 뭘 합의까지 하냐고. 표시만 되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거지.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표시가 됐으면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면 충분한 것이지 당사자끼리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는 없어도 무조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 와가지고 알았어 취소해줄게 와. 에이 재수 못 붙었네. 와갖고 계약금 돌려주려고 하면서 계약서 먼저 줘. 찢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찢으려고 손가락에다가 힘을 주면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장 건립해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갑이 씨 웃지요. 그래? 그러면서 뭐요? 너한테는 뭐가 있다? 중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아주 그냥 극적인 반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습니다. 실제 판례입니다. 실제 판례고 엄청나게 잘 나오는 판례예요. 거기 앞에 공장 건립해서 운영하는 자가 이거 판례 보셨죠? 사례 그거 보신 거예요. 그 사례가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됐고 그 내용대로 표시가 됐다 이건데, 일단은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상대방에 의해서 쫄아서 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기라고 하는 게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일방 당사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망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관념,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다 기망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망행위예요. 기망행위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야. 기망에 의해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고 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의를 1단계, 2단계, 그래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때 이 기망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관념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무슨 행위죠?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행위로서 이거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위법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한 가지는 뭐고? 채무불이행이고, 한 가지는 불법행위야. 그러면 이건 채무불이행은 아니잖아. 이행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기망과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하게 하려는 이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속아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속는 사람들도 있고 쉽게 속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을 판단해 줘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속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쉽게 속지 않는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서 또 쉽게 속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가 하나가 여기 서초동에 좀 힘 좀 이렇게 눈에다가 힘 좀 주는데 이렇게 근무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이제 부장급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는 간부 회의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30분까지 8시 30분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8시 한 20분까지는 도착해 줘야 되잖아요. 30분 전에 오라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나왔대요. 일찍 나와갖고 가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아주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띠리리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국민카드가 지금 기간이 다 돼서 재발급돼서 갔는데 댁에 아무도 안 계신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시간쯤이면 이제 애들 학교 가고 와이프는 연속극 보든지 아니면 그 맞은편 집에 그 아주머니하고 또 아침에 무슨 티타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커피 먹는 거.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하고 남편도 출근하고 나면 거기 앉아서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고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연속극을 본대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 집에 두들겨 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때요? 안 그래도 차가 막히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태잖아요. 그죠? 쫓기는 상태인데 국민카드가 또 자기 이름으로 발급된 국민카드가 또 지금 받을 사람이 없어서 헤매고 다닌대죠.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직장엔 하루 종일 계시냐고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자고. 그럼 직장으로 보내달라고. 그때 그쪽에서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확인해 줘야 되겠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불러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뒷번호를 쭉 불러줬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죠. 그래요. 그래서 몇 시쯤 오시는데요? 그랬더니 이따가 3시쯤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3시쯤에는 시간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니까 생년월일 또 쭉 불러줬대죠. 그럼 결국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러주고 생년월일까지 불러줬으면 주민등록번호 다 불러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럼 주소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무슨 메토 검사실 그러니까 뚝 끊어버리더래요.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이런 시키가 다 있어.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기 당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 그 보이스피싱 한번 전부 대대적으로 단속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걔가 한 거야. 많이 당황하셨죠. 이거 하다가 심하게 당황한 거죠. 건드릴 때 건드려야지. 볼집을 건드린 거야. 말벌집을 건드려갖고 니들이 나를 갖고 놀아 이렇게 하고 한번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걔가 사기를 당할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 사기 당한 거죠. 걔가 당한 것도 사기 맞아요. 똑똑한 사람도 사기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을 감안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폭행위가 있어야 된다. 강폭행위, 강박행위 같은 얘기예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들 있죠. 이걸 강폭행위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해악을 고지하는 거야. 해악. 이때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신체적인 해악, 정신적인 해악, 또 무슨 뭐 명예에 관한 것 다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형제, 친구에게 해악을 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지? 해악하겠다라고 하는 고지도 강폭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해악은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지 천벌받게 하겠다. 무서워요?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이런 게 무섭습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고. 창자를 꺼내드리죠. 이거 있잖아요. 창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꺼낸다는 얘기는 죽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 가능한 거죠. 그거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 200번 하고 다시 꼬매주겠대.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그 얘기 들으면 섬찟하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실현 가능한 행위가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강폭행위가 된다. 또 강폭에 의해서 뭘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느꼈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다. 성립요건이 사기냐 강박이냐 이 차이, 즉 강폭에 있었느냐 기망에 있었느냐 그 차이만 했지 나머지 요건은 1단계, 2단계 뭐예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하고 강폭행위는 무슨 행위고 위법행위고 그래서 불법행위고 강폭과 공포심,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110조에 같이 정해놓은 이유는 원인행위가 사기냐 강박이냐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요건은 똑같죠? 2번, 3번, 4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같이 정해놨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대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당했다는 얘기는 의사는 없었다.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만 표시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없이 뭐 했다는 얘기야? 표시만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죠? 잠꼬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혼자 주워 떠드는 게 잠꼬대죠? 잠꼬대에 무슨 의미 갖다 붙일 필요 없어. 그죠? 잠자다가 옆에 배우자가 뭐 여자면 여자, 남자면 여자 이름 불렀다고 해서 깨워갖고 시비 걸면 아주 지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죠? 잠꼬대는 뭐야? 의사 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소리일 뿐이야. 그 소리가 여자 이름 또는 남자 이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 갖고 시비 걸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여성분들이 많으시면 그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꿈속에 나오는 거래. 꿈꾸는 것도 아니야. 잠꼬대는. 꿈꾸는 건 꿈꼬대요. 그냥 혼자 한번 떠드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원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죠.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으면 무효가 된다.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내지는 강박을 누가 했느냐.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대요.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하는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사기 내지는 강박행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의사표시했대요. 그럼 이 의사표시는 을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얘가 사기 강박했으니까 얘는 알고 있죠. 얘는 보호받을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기 강박했대. 이걸 이제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하고 을이 있는 과정에서 A라고 하는 자가 여기다가 사기 내지는 강박행위 한 거예요. 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을이 갑에게 의사표시했습니다.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거 맞잖아요. 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을은 취소하고 싶겠죠. 취소하고 싶은데 혹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상대방은 뭐가 돼? 상대방은 너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그럼 뭐라 그래? 넌 그거 알 거 없어. 그냥 나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래. 그럼 얘 그냥 가만히 있다가 취소되게 놔둬야 되냐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자가 취소하려면 그 사기 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건 알았다 또는 이건 알 수 있었다예요. 상알수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상알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취소하는 겁니다.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자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인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는 나오면 대리인이야. 대리인이요. 이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대요. 그럼 이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뭐라고 봐야 돼? 상대방으로 봐야 된다고. 그럼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나오면 그 제3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 자냐 이걸 따져야 된다고. 여기는 지금 어떤 지위에 있어요? 상대방 대리인 지위에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야 상대방. 그냥 얘가 사기 강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알지 못했던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기 강박은 누가 했느냐? 상대방이 했느냐? 제3자가 했느냐? 제3자가 했으면 둘로 나눠서 단순한 제3자냐 아니면 대리인 정도가 되는 자냐 이렇게 나눠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110조 보면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공통적으로 나오죠. 근데 공통점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는 110조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시험을 강조해갖고 좀 미안하긴 한데 시험 아니면 우리는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죠. 시험 때문에 얼굴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지적 호기심과 학문 탐구가 목적이면 잘못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답 찾는 훈련 받으러 온 거지 무슨 공부하러 온 거 아니야. 민법을 어떻게 해? 민법을 훈련을 받는 거야. 훈련 받아서 답 찾는 훈련 받는 거지 무슨 민법을 공부를 해. 공부는 여기는 훈련소요. 훈련소. 답 찾는 훈련소.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뭐 덜 가르친 것도 없잖아요. 학문적으로 발음이 좀 안 좋지. 학문 얘기하는 거야. 그죠? 학문적으로 가르칠 거 다 가르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분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분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신분행위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야. 자, 비진이 표시했대. 자기 여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결혼합시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라고 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대. 근데 나중에 비진이요. 그래서 혼인신고 취소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정의 표시도 둘이 짜고서 뭐라고 한 거야? 야, 우리 부부로 혼인신고하자. 혼인신고했대. 혼인신고했다고 둘이 부부인가요? 통정의 표시. 무효라고 얘기했죠.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효야. 아시겠어요? 어떤 남자가 혼인신고를 22번 하고 이혼신고를 22번 했어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이 됐어요. 아니, 혼인 22번 하고 이혼 22번 하면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사랑은 자유죠?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얘 직업이 혼인신고, 이혼신고야. 뭐냐면은 연변이나 동남아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애들한테 가서 접근을 해서 돈을 받고 혼인신고 해줘.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주민등록증 나오고 이런 거 나오죠? 그럼 그때 또 이혼해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리가 돼서 또 나가죠? 나가서 또 외국 여자 데리고 와갖고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나오면 또 이혼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22번 했어요. 걔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애야. 하지만 신고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뭐 갖다가 걸을 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갔다 와갖고 또 해야 되겠죠? 걔는 총각이야, 아니야? 여태 미혼이야, 걔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 만약에 걔가 진짜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일을 또 했다 그러면 중혼이 성립돼 버리죠. 예, 그러면 또 범죄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 내용 그대로 유효로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표시 내용 그대로 유효인 거야. 공법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각종 영업 허가 있죠? 영업 허가 신고. 영업 허가 신고했대요.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영업하고 있는 걸로 알죠? 비진이었어 라고 한다고 해서 비진이가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영업 허가 난 거야 그냥.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인데 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거 재밌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은 그 과에, 여기 과장이야. 공무원 과장. 얘는 그냥 고참 주임이요. 둘이 동기야, 동기. 동기인데 처음에 시작은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플레이, 연거 플레이를 좋아했고 여기는 젊어서 놀아를 참 좋아했어요. 여기는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같은 과 과장으로 왔어요. 동기인데 주임이고 중간에 계장 하나 있고 계장이 한 3명 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주임이에요. 주임인데 워낙 고참이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그냥 내비두는 거죠. 둘이 이제 낮 시간에 농담을 합니다. 뭐라고? 과장이, 야, 네가 우리 과장으로 왔으면 나는 아마 사직서 썼을 거다. 농담 삼아 그런 거죠. 사직할 뜻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직한다? 그랬더니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사직서 써왔어. 써와가지고 결제판에다 뜩 넣어갖고 와가지고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행정, 뭐 주사,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아무개 을 이렇게 해갖고 왔죠. 여기도 결제란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결제, 그래서 뭐 담당자, 뭐 주임, 대장, 과장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사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건데 과장이 사진, 내가 진짜 찍는다. 그랬더니 찍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사인해버렸어요. 과장 이렇게 사인해버렸습니다. 지금 서로 통정 허위 표시한 거죠.
둘이 짜고서 장난삼아 한 거야. 했는데 이걸 찢어버려야 되는데 결제판 덮어갖고 과장 위에다가 턱 던져놓고 야 낮술이나 먹으러 가자 그런 거야. 장난 그만 치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낮술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일과가 끝날 때쯤 돼서 서무주임이 있어. 서무주임이 과장 이제 결제서를 이렇게 들치다 보니까 고참 주임께서 사직서 썼네. 조용히 자기 동기한테 얘기해서 지도장은 물론 지 사인 갖고 왔겠죠. 네, 그러니까 서무주임이 담당 주임이 서명한 거야. 서명하고 계장한테 가서 조용히 주임 사직하나 봐요. 근데 계장도 조용히 사인했겠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거야. 그리고 인사과에 보냈겠죠. 인사과에서도 워낙 고참이니까 또 워낙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창피해서 그냥 나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인사발령을 냈죠. 3일 있다가 그래요. 퇴직을 명함 이렇게 한 거예요. 출근하다가 아이스크림 쭉쭉 빨면서 출근하는데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인사발령이 났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붙었네. 거기서 누워갖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죠. 나는 퇴직할 마음이 없었어 그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난삼아에서도 이건 표시대로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송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도 일단은 판결이 있었으면 표시 내용 그대로 뭐가 돼? 유효입니다. 무슨 소송에 비진이가 있겠냐고, 착오가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나요? 드라마? 최민수 나오는 거?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박상훈이가 그치 옆에서 이렇게 쓰죠. 퇴수도 하고 그 뭐지? 거기가 무슨 석인데 그죠? 그래요. 예. 딱 형장의 이슬로 무릎 꿇고 앉아갖고 얼굴 허해져갖고 입술 포래져갖고 야 일로 와봐 그러죠. 그랬더니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떨고 있냐? 그러잖아요. 떨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래요? 금방 끝날 거야. 동문서답하죠. 그게 겁나 나 떨까봐. 그래요. 죽는데 안 떠는 놈이 어딨어?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계속 까매지면서 덜커덩 하고 끝나잖아. 그죠?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 거기서 금방 끝날 거야. 그러면서 그게 겁나 나 떨까봐. 그러면서 쭉 내려오는데 바깥에서 차고랜다 야 차고 사용 취소. 그럼 그 드라마 되겠어요? 그럼 거기는 사용수 걔는 혹시 이게 진짜 장면이라고 한다면 사용수 이거 덮이는데 갑자기 뚝뚝 두들기면서 야 사용 그거 취소랜다 취소. 그러면 걔는 거기서 죽겠죠. 목매기 전에 힘 빠져서 아마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집행해야 되는 거야. 표시대로 언제나 뭐예요? 유효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집행하라고. 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단체적 거래 행위. 단체적 거래 행위 또는 정형적 거래 행위.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뭘로 확정이 된다고? 유효로 확정이 된다. 단체적 거래는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주식인수 청약인 거야.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입니다. 주식을 인수한다. 사자 주문하는 거야. 아침에 9시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주 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곤두박질 친다. 얼른 전화해서 야 비진이 표시요 무효 이러면은 그러면 산 게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인수 청약과 같은 단체적 거래 행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뭐예요? 유효입니다. 정형적 거래는 뭐예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예요. 어음을 발행해서 어떻게 했어요? 또는 수표를 발행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그 수표를 받아서 받은 사람이 딴 사람에게 주고 딴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줄 돈 없는데 써줬네. 야 차고다 차고 취소 라고 해서 그 어음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표시대로 무조건 유효입니다. 소지자가 제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해 줘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여기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유효로 확정돼 있다. 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는 110조는 이런 법조문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법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 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선의는 어떻게 된다?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가 나 선이에요 라고 스스로 주장할 필요 없다고 입 다물고 있어도 선이라고 인정이 된다. 이게 추정인 거야. 또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이면 되는 거야. 선인데 과실이 있대요. 그래도 보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이면서 무과실일 필요 없어요. 선이면서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되죠. 그럼 선이면서 무과실이면 당연히 보호되는 거고. 그래서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뭐냐라고 하는 거야. 여기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요. 너무 어렵죠? 말이 기니까. 근데 잠깐 이거는 암기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요 포메이션만 잠깐 보세요. 갑하고 을 둘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 이름으로 뭐까지 됐다고? 등기까지 됐다고. 뭐 취소했대요? 무효래요. 그럼 등기가 무효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갑입니다. 갑이 현재 소유자인 거야. 등기해줘도 현재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은 지금 갑의 물건을 처분할 권한은 없잖아요. 근데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제3자 병에게 처분합니다. 자, 잠깐 여기 보세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당사자죠. 얘네들은 제3자가 될 수 없죠. 얘네들의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들 얘기하는 거야.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언제나 민사적으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민사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언제나 같은 사람이야. 이게 언제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쓰는 문제에서 언제나 같은 사람 이름은 틀려버려 무조건. 근데 객관식에서는 무조건 갑이 죽고 을이 그 지위를 상속했다. 그럼 그냥 을 이름 지어버리고 처음부터 계속 갑이었다. 이렇게 하고 풀어야 돼. 그래야 맞는다고. 법률 효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쓰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는 거 틀리는 거야. 똑같은 놈이니까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애비하고 아들이 똑같아. 하지만 객관식은 쓰는 게 아니잖아.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어떤 사람이요? 완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야. 그러니까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제3자가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야 된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을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을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을 이름으로 뭐가 돼 있어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 이거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죠. 이걸 근거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이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이자는 무조건 보호가 된다고. 그러니까 갑은 와갖고 원래 내 건데 그러고 떼굴떼굴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야.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3자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왜 여기까지 악착같이 했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집에 가서 암기해 와야 돼. 이걸 암기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맞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늘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표현 방식만 조금 달리할 뿐이지 늘 나오는 테마가 있다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뒤에 없나요? 공통점 안 해놨나? 있죠? 뒤에 보면은 5번에 있어요. 이거는 별표 칠 수 있을 만큼 쳐놓고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예, 별표 칠 수 있을 만큼 치는다고 또 5개, 6개 치지 말고 하나나 5개나 똑같잖아.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여러분 잘 집중하고 계시면요.
압박받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10월 달까지는 절대 압박받지 마시고, 그냥 놀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이런 거 하나만 좀 이렇게 외워두자. 그럼 나중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이런 거 몇 개씩만 이렇게 딱 외워뒀다가, 나머지는 느낌만 잘 가져가면 돼요. 집에 가서 복습도 하지 말고, 느낌만 잘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갖고 살 조금씩 이렇게 붙여나가면은 11, 12 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 1월 달부터 되게 재밌어요, 민법.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말고. 가서 복습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복습하지 마세요. 요거만 암기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복습하지 말라니까. 네.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